오랜만에 일본석입니다. 지난번에 중해 전황 이후로 지도 제작이 좀 늦어져가지고 방송 또 이꼬라지네. 아이씨. 지도 제작이 늦어져가지고 한동안 못 읽었는데 중해 천황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인 신공황후고 신공황후도 따로 그 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본서기 안에 와이프인데 중해 천황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신공황후의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황제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일본이 근본 없는 놈들이라서 이렇게 그냥 전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기장 조키존 오키나가 타라시 히메노 미코토 신공황후 진구 우코구, 보통 우리가 진구황후라고 하죠, 일본어로 이런 분들은. 자, 기장 조키존은 신공황후는 7분 근자 은퇴 1일 천황 와카야마 토네코 히코 히히노스메라 미코토의 증손인 기장 숭례왕 오키나가노 스쿠네노 오호키미의 딸이다. 어머니는 갈성 고상원 가즈라키노 타카누카 히메 이다. 족중원 천황 타라시나 카츠 히코노 스메라 미코토 2년에 황후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웠으며 용모가 뛰어났다. 부왕이 신기하게 여겼다. 9년 봄 2월에 족중원 천황이 축자의 강일궁에서 죽었다. 이 중의 천황이냐 이게? 축자라는 건 구주를 의미하고 강일궁이라는 게 어디더라? 어딘가 있었는데. 강일궁이 여기라네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데 지도 뜨는 게 왜 이렇게 안 뜨냐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복강 근처입니다. 지도가 왜 이렇게 안 뜬지 모르겠네요. 자, 강일궁에서 죽었다. 이때 황후는 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며 벌을 내리는 신의 존재를 알고는 제보의 나라를 얻고자 했다. 요게 신의 가르침이란 게 뭐냐면은 요거 중해 천황에 나오는데, 요 바로 앞에 나오는데, 중해 천황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자기 신이 그 중해 천황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다 건너에, 하씨 지도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지도 엄청 안 뜨는데,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 뜨는데. 어쩌나. 잠깐 기다리죠. 네, 떴네요. 여기 강일궁이죠, 그죠? 중해 천황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신이 강림해가지고 중해 천황한테 바다 건너에 보물이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취하세요, 먹어라 라는 그런 계시를 내리는데 중해 천황이 족가라 그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해 천황이 벌받아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보물 많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신라라면 신라. 왜 신라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라입니다. 그냥 신라가 싫었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어디까지 읽었노? 자, 그래서 군신과 백관들에게 죄를 빌고 잘못을 뉘우쳐도록 명하고 소산전읍 오야마다 노무라에게, 소산전읍의 지명입니다. 제궁을 지었다. 소산전읍이 어딜까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큰일났네. 이 지도가 이렇게 안 뜨면 방송 어떻게 하냐. 예, 소산전읍이라는 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근처다라고 합니다. 3월 임신삭 1일에 황후는 길이를 골라 제궁에 들어가 스스로 신주가 되었다. 곧 문의 숭리에게 명하여 금, 코토, 금이라는 거는 뭐 가야금 같은 거겠죠. 그런 그 현악기겠죠. 금을 타개하고 중신 오적 진사주를 불러, 요거는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심신자로 삼았다. 심신자라는 건 뭐 그 신관 같은 겁니다. 신관. 신의 말을 해석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네요. 자, 그리고 많은 패백을 금의 머리와 꼬리 쪽에 두고, 금이라는 거는 아까 그 현악기. 지난달에 천왕에게 가르침을 주신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라건대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7일 낮 7일 밤이 지나자 신풍 카무카제가 부는 이세국 이세노쿠니 백전 모모즈타 도봉현 와타라이노 아가타의 탕령 50년궁 사쿠스즈 이스즈노미야에 있는 신이라. 이름은 당현목 엄지어 혼천 소향 진원명 츠키사카 키이츠노 미타 마마 사카루 무카츠 히메노 미코토라고 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세국은 어디냐? 이세국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그 대판이거든요. 대판이고 여기가 이제 대화인데, 이세라는 건 여기를 의미합니다. 50년 거시기는 아마 여기네요. 이 지역에 있는 신이다라고 뭐 그렇게 대답이었다네요. 믿음 굴룸. 자, 다시 이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나부끼는 깃발 같은 벼이삭처럼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미전 오다 오전절 아가타 후시의 담군 아하노 고호리에 있는 신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 대어 허사 대옥 첨입 언엄지사 대신 아메니코 토시로 소라니코토 시로타마 구시 리비코 이츠노 코토시로 노카미가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심신자가 지금은 답하지 않지만 후에 말하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바로 일향국 히무카노 쿠니의 귤소문 타치바나 노오도의 물밑에 있는데 소초와 같이 싱그럽게 나타난 신으로 표통남 우하츠츠노워 중통남 나카츠츠노워 저통남 소코츠츠노워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히무카의 귤소문이라는 곳은 일양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가 히무카인데 귤소문이라는 곳은 앞에 이제 그 신대에도 나왔던가, 아무튼 나름대로 앞에 잠깐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죠? 다시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답하고 또 신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궁황후는 신의 말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그런 후에 길비신 키비노우미의 조상 앞별, 여기서 길비신 할 때 신이라는 거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신하. 앞별 가모노와케를 보내서 웅습국을 치도록 했다. 웅습이라는 거는 그 아마 구주 지역에 있던 아마 이민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자 아직 협진도 지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복속해왔다. 협진이라는 거는 이것도 진병인데 이거 없냐? 협진이 어딘지 모르겠네. 왜 안 나오지? 적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협진도 지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복속해왔다. 미안합니다. 협진이라는 게 지명이 아니네요. 지명이 아니고 시간을 의미하는 말인데 12일입니다. 12일 12래. 그러니까 12일 12일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복속해왔다. 또 하지전촌 노토리 타노후레에 우백웅취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시로 쿠마와시. 하지전촌이라는 거는요, 지도 뜨는 거는 화난다. 좀 심하게 느리네요. 자, 하지전촌이란 건 요쪽에 있답니다. 그
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저는 맥락상 이제 이쪽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자, 하지전촌에 우배공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강건하고 또한 몸에 날개가 있어서 높이 날 수 있었다. 그래서 황무영을 따르지 않고 늘 인민을 약탈하고 유괴하였다. 무자 17일에 황후가 웅취 쿠마와시를 치려고 강일궁에서 송협궁으로 옮겼다. 마초오노미야로 옮겼다. 웅취라는 거는 뭐 우배공취를 의미하는 걸 거고, 송협궁은 어딜까? 송협궁은 어딘지 안 나와 있네. 아, 뭐 강일궁에서 좀 더 가까운 어디론가 옮겼다 뭐 그런 말이, 얘 강일궁이잖아. 강일궁에서 뭐 좀 더 가까운 어디론가 옮겼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그때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갓이, 그러니까 갓 머리에 쓰는 갓이 바람에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어립이라고 불렀다. 어립, 미카사. 어립이라는 게 어디 있더라? 여기가 아니고, 아, 어립이 여기군요. 네. 아까 강일궁이 여기였죠, 그죠? 여기서 그 우배공치가 있는 곳이 여기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신묘 20일에 층증기야 소속 희노에 이르러서 곧 병사를 일으켜 우배공취를 쳐서 멸하였다. 층증기야는 어딜까? 어리까지 한데 갑자기 층증기야로 와서 망했다네. 우배공치는 여기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좀 말이 안 맞는데. 아무튼 층증기야는 여기랍니다. 좌우에 웅취를 죽일 수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야스라고 했다. 근데 안이라는 것은 또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락상 그러면 요게 층증기야라는 게, 일단 이제 동부화 재단 쪽 자료를 보면 고증이 지금의 복강현 사도군 정원촌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요 근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맥락상 여기가 아니라 안이 있는 이제 요 지역 근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일본 서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뭐 그건 넘어갑시다. 아마 그럴 것 같긴 하다. 자, 병신의 25일에 산문현 야마토노 아가타로 이동하여 즉시 토지주 츠지쿠모의 전유진원 타부라츠 히메를 주살했다. 산문현은 어디냐면은 산문현 여기네요. 지금의 그 웅본 북쪽이네. 여기가 아까 그 누구예요? 그 우배공취하고 싸우던 거기죠, 그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 요 지역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전유진원의 오빠 하우 나츠아가 군사를 끌고 왔다. 그러나 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달아났다. 전유진원이 방금 이제 죽은 그 사람이죠. 자, 여름 4월 이민사 갑진 3일에 북쪽의 화전국 히노미치노 쿠치노 쿠니의 송포현 마츠라노 아가타에 이르러 옥도리 다마다 시마노 사토의 작은 냇가 옆에서 음식을 올렸다. 옥도리 송포현. 옥도리라는 거는 여기네. 그렇죠, 여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까지 왔다가 이 남쪽까지 왔다 다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밥을 먹었다. 이때 황후가 바늘을 구부려 낚싯바늘을 만들어 바바를 미끼로 하고 치마에 실을 풀어 낚싯줄을 만들어 물 가운데 돌 위로 올라가 낚시를 던지며 저는 서쪽에서 재물이 많은 나라를 얻고자 합니다. 신라를 의미하겠죠. 만약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게 하십시오 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드니 이 비늘이 잔 고기 은어가 잡혔다. 이때 황후가
보기 드문 곳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메두나국 메즈라노쿠니라 불렀다. 지금 송포 마추라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나라 여인들이 매년 4월 상순이 되면 물속에 낚시를 던져서 은어를 잡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남자들은 비록 낚시질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황후는 신의 가르침이 신엄이 있음을 알게 되어 다시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몸소 서쪽을 치고자 했다. 이에 신전을 정해, 신전이라는 것은 신을 제사 지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밭이랍니다. 어쨌건 제사 지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밭을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팔아서 제사 지내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건가 봅니다. 자, 이를 정해서 이를 경작시켰다. 그때 나노카하의 물을 끌어다가, 나하라는 거는 뭐 강 이름일 텐데, 나하가 어딜까요? 요건가? 아, 요게 나하군요. 네, 여기 그 복강 북쪽으로 흐르는 요게 나하랍니다. 자, 나하의 물을 끌어다가 신전을 기름지게 하고자 도랑을 팠는데 적경강 토도로키노 워카에 이르러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어 더 이상 도랑을 팔 수가 없었다. 적경강이라는 거는 여기 지명이 있습니다. 황후가 문의 숭례를 불러 하늘과 땅의 신에게 칼과 거울을 바치고 기도를 올려 도랑이 통할 수 있게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가 쳐서 그 바위를 깨뜨려 물을 통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랑을 열전구 사쿠타노 우나데라고 하였다. 황후는 강일포는 뭐 강일궁 근처겠죠. 카시히노우라로 돌아가서 머리를 풀고 바닷가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신의 가르침을 받고 황조의 가호에 힘입어 창해를 건너가, 창해라는 것은 뭐 큰 바다, 푸른 바다를 건너가 몸서 서쪽을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바닷물로 씻는데 만일 영험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저절로 양쪽으로 나뉘도록 이라고 말하였다. 곧 바다에 들어가 씻자 머리카락이 저절로 나뉘었다. 황후는 나뉘어진 머리카락을 묶어 상투를 틀었다. 그리고 군신에게 무릇 군대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이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안위와 성패는 반드시 여기에 있다. 지금 정벌하려고 한다. 이 일을 여러 신하들에게 맡겨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그대들에게 있게 된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것이다. 나는 부녀자이고 불초하지만 잠시 남자의 모습으로 웅대한 계략을 강하게 일으키고자 한다. 위로는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가후에 힘입고 아래로는 여러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일으켜 험한 파도를 건너 선박을 준비하여 재물이 많은 땅을 얻고자 한다. 만약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 신하들이 함께 공이 있는 것이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만 죄가 있게 될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니 이를 함께 의논하자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황후는 천하를 위해 종묘사직을 안정시킬 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신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시니 머리를 조아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가을 9월 경호삭 기묘 10일에 여러 나라에 명령을 내려, 여러 나라라는 것은 뭐 그 제후국들을 의미하겠죠. 물론 이제 실존하지 않는 제후국들한테 선박을 모으고 군사를 훈련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졸들이 잘 모이지 않자 황후가 반드시 신의 마음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곧 대삼륜사 오호미와노 야시로를 세우고 칼과 창을 바치자 군중들이 저절로 모였다. 대삼륜사가 여기네요. 대삼륜사라는 지명은 여러 군데에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아마 그 어딥니까? 축자야시 근처에 있는 여기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대삼륜사를 세웠다. 이에 오옹 아해의 해인 바닷사람 오마로에게 서해로 가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돌아와서 나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기록 시카의 바닷사람, 이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명초 나쿠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며칠 뒤에 돌아와서 서북쪽에 산이 있는데 구름이 띠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길이를 점쳐보니 출발하기까지 며칠이 남았다.
이때 황후가 친히 부어를 잡고 삼군에게 진과 북소리가 절도가 없고 깃발이 뒤섞여 어지러우면 사술들이 정돈되지 않는다. 재물을 탐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사로이 처처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적의 포로가 될 것이다. 적이 적더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적이 강하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부녀자를 범한 자는 용서하지 말고 스스로 항복해오는 자는 죽이지 말라. 전쟁에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고 도망하는 자는 반드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얼마 후 신이 가르치기를 화호는 왕의 곁에서 목숨을 지킬 것이고 황호는 선봉이 되어 군선을 인도할 것이다. 화혼하고 황혼이라는 거는 신의 가호 같은 겁니다. 뭐 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가호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자 라고 했다. 신의 가르침을 얻고 나서 배려하고 의망 오원 남수견 요사미노 아비코 타루미를 신에게 제사 지내는 주제자로 삼았다. 이때 마침 황후는 산달이었는데 애 낳을 때가 됐다는 거죠. 황후가 돌을 들어 허리에 차고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이 땅에서 태어나소서라고 빌었다. 원정 출산 아니군요. 그 돌은 지금도 이도현 이토노 아가타의 길가에 있다. 이것도 어딘가 있었는데 이도현이 어딜까요? 이소궁인가? 여긴가? 아마 여기인 것 같네요. 이소국하고 이도국이 같다면은 아마 여기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일본에 지금도 뭔가 있을 거예요. 걔들 신화 가지고 이제 장난질 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마 뭔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민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위대하신 신공왕후여 신라왕의 힘줄을 뽑아버리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리하여 황혼을 군의 선봉으로 하고 화혼에게 정하여 왕선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9년 겨울 10월 기해삭 신축 3일에 화이진 와니노츠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화이진이라는 거는 갑자기 또 멀리 가는데 여기를 보고 화이진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가장 북쪽에 지금은 한국 전망대가 있는 곳에서 한국을 보면서 그 신공항우가 한국으로 공격했다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냐? 대마도가 일본 서기에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몇 번 나온 적도 없어요. 대마도에 뭐 대마도주가 누구냐 아니면은 거기 뭐 정권이 누구 거냐 아니면 뭐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 갑자기 처음에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여기 지금 요 지명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계속 군사 모으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마도 이동했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이제 화이진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애초에 신공항후에 지금 사만정벌이라는 요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씨발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인데 거기다 갑자기 이제 요런 곁다리 기록들 있잖아요. 요런 기록들조차도 우리가 신빙성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화이진에 출발했다네. 자 대마도 여행 가시는 40, 50대 아저씨들이 아마 화이진 가셔가지고 저기 지금이 악포라 그러던데 네, 악포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한국 전망대에 서 계시면은 아마 신라를 공격하러 가는 누굽니까? 신라를 공격하러 가는 신공항후의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자 이때 풍신이 바람의 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해신은 파도를 치게 했다. 그리고 바닷속의 큰 물고기들이 모두 떠올라 배를 떠받쳤다. 순풍이 불어 범선이 파도를 타니 노를 젓는 수고로움 없이도 곧 신라에 이르렀다. 야 노절 필요도 없이 갔답니다. 조련도 여기 대한이업을 수영으로 건너려고 뺑이를 얼마나 쳤는데 그때 배를 따라온 파도가 멀리 나라안까지 미쳤다. 이 일로 인해서 천신지기가 모두 도와준 것을 알았다. 신라왕은 전전긍긍하며 누군지 난 나온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신라의 건국 이래 바닷물이 나라안까지 들어온 일은 아직 없었다. 천운이 다해 나라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군이 바다를 메우고 깃발들이 햇빛에 빛나고 북과 피리 소리가 천천에 울렸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신라왕은 뜻밖의 군사들이 나타나 장차 신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전의를 상실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들으니 동쪽에 신국, 신의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라고 한다. 일본이라는 이름은요, 일본이라는 국명은 일본 서기가 만들어질 즈음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700년쯤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공황후가 일단 일본 서기 기록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잠깐만요, 찾아볼게. 신공황후가 이제 재위했던 때가 170년에서 269년이에요. 일본 서기만 믿으면, 일본 서기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이라는 지명은 700년 가까이 돼서야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거의 뭐 600년, 500년, 한 5, 600년 전에 그 사람인 신공황후나 아니면 그때 신라왕이 그 일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좀 날조를 해도, 조작을 해도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여기 각주가 붙어 있는데, 일본 국내 사료에서 대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한 기사가 언제냐면은 속일본기에 나오는데 702년이래요. 702년에 당나라에 파견된 율전 조신 진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일본의 사자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나라 황제가 일본이 어떤 나라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외적으로 일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대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라왕이 이제 일본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넌센스라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 씨발. 이유립도 씨발 환단곡 있을 때, 이유립 같은 놈들도 환단곡 있을 때 적어도, 아 근데 그 새끼도 그래, 만국 박람회 그런 거 썼구나 생각해보니까. 아휴 씨발, 일본이나 우리나라 부끄럽네. 만국 박람회, 잠수함 뭐 이런 거. 성왕 또한 성왕이 있는데 천황이라고 한다. 반드시 그 나라의 신병일 것이다. 어찌 군사를 내어 방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백기를 들어 항복하였다. 자, 한 번도 안 싸고 항복했답니다. 흰 줄을 목에 들여오고 두 손을 뒤로 붓고, 자, 잠깐 좀 옮기죠. 여기 와서 그죠? 신라를 공격했답니다. 신라가 어디죠? 여기 경주 요 근처죠, 그죠? 여기 경주거든. 영광스러운 제작자 명단이다. 자, 흰 줄을 목에 들여오고 두 손을 뒤로 묶고, 도적이라는 거는 집문서, 땅문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건데, 도적을 바친다는 거는 그 지역을 그 나라한테 양도한다 아니면 항복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적을 바치고 왕선 앞에서 항복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이후부터 길이 천지와 함께 복종의 사부 미마카이가 되겠습니다. 사부라는 거는요, 일본의 율령제에서 말의 사육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라네요. 그러니까 일본에 복종하겠다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동북아재단 각주에는 사실 이제 일본의 말은 별로 안 좋거든. 그 한반도에서 말을 다스리는 기술이나 이제 그런 게 넘어갔을 텐데 아마 그런 거하고 섞여 있는 그런 허구적인 전설이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배의 키가 말을 사이 없이 춘추로 말빗과 말채찍을 바치겠습니다. 춘추라는 거는 뭐 매년 또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꺼리지 않고 해마다 남녀의 조를 바치겠습니다. 조라는 거는 뭐 조공 아닐까요? 네, 조공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거듭 맹세하여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일이 없는 한, 또 아리나레하가 역류하고 강의 돌이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된 일이 없는 한 춘추로 조공을 거르거나
태만하여 말빛과 말채찍을 바치지 않는다면 천신지기여 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아리나레하라는 거는 강 이름인데 지금 보면은 신라란다. 경주 시내에 보면 경주 시내거든요. 지도 뜨는 경우를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다. 경주 시내에 보면은 여기가 경주 시내, 여기가 경주 시내인데 경주 시내를 이제 딱 지나가는 그 천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천. 이걸 알천이라 그러고 아니면 다른 말로는 북천이라 그러는데 여기 토암산에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산인데 아마 요게 아리나레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모르죠 뭐 씨발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강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 복종하겠습니다 죄송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라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후가 처음에 신의 가르침에 따라 장차 금은의 나라를 얻으려고 했다. 또 삼군에 호령하여 삼군이라는 것은 뭐 전중후 좌군을 의미합니다. 전군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항복하여 오는 자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이미 제국, 그러니까 재물과 나라를 얻었다. 재물이 나오는 나라를 얻었다.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결박을 풀어 사부 미마카이의 일을 맡겼다. 드디어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중보의 곡간을 봉인하고 도적 문서를 거두었다. 도적 문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 문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거두었다. 그리고 황후 가지고 있던 창을 신라 왕문에 세우고 후세 표시로 삼았다. 물론 그 창은 지금도 신라의 왕문 앞에 세워져 있다. 물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라왕 파사매금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게 파사이사금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파사이사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음 비슷하니까요. 발음 비슷하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파산이사금. 근데 이게 파사이사금이 누구냐면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왕 중에 5번째 왕이거든요. 5번째 왕. 근데 요게 기년으로 따지면은 서기 80년에서 112년까지 재위했던 사람이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궁왕후라는 사람은 서기 170년에서 269년 정도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연대가 맞지 않죠. 연대가 맞지 않은 기록은 뭐냐면은 조카 이거는 지어낸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진짜 신궁왕후가 170년에서 269년 대 사람이고 그때 만약에 진짜로 신라를 쳐서 그죠? 신라를 쳐서 신라왕한테 이렇게 개쪽을 줬다 그러면 신라한테 개쪽을 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라왕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요때 신라왕은 누굴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사이사금은 아니겠죠 아마. 어디까지 읽었노? 예, 파사매금. 여기는 파사매금이라 나옵니다. 파사매금은 즉시 미질 기지 파진 간기. 요게 아마도 미사흔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박재상이 가서 구해오는 그 미사금 있죠, 그죠? 미사흔 있죠, 그죠?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사흔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요게 402년 아니면 삼국유사에는 391년이래요. 그러니까 요때 일본에다가 뭐 인질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보내진 사람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파사이사금은 기원 후 100년쯤 사람이고 신공왕후는 기원 후 200년쯤 사람이고, 그때 이제 그 뭐예요, 인질로 잡혀갔다는 그 미질 뭡니까, 미질 기지 파진 간기, 즉 이제 미사은이라는 사람은 기원 후 400년 사람인데, 기원 후 400년쯤 사람인데, 도대체 그럼 뭐 신공왕후가 이제 시공을 뛰어넘어서 한국을 치기라도 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우리가 요걸로 또 알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게, 미사은이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신공왕후의 요 기록이 나중에 어떤 기록을 윤색해서 나중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미사은 인질로 왔다라든가 아니면 파사이사금이라는 신라왕이 있더라라는 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이 야마토 정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화 정권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일본이 신라를 공격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큰 전과를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건들, 그런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신공화국이라는 전설적인 그런 사람의 이제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은기타게 만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야 있지. 사실 뭐 진실은 모르지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미사은의 인주를 잡아 금은 채색 및 능라겸견하고 이제 금은 채색이라는 거는 뭐 보물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비단 맥락상 이제 비단인 것 같습니다. 비단이나 보물. 자, 그런 것들을 80척의 배에 실어서 관군을 따라가게 했다. 이로써 신라왕은 항상 배 80척의 조공선을 일본에 바치게 됐는데 이것이 그 연유이다. 자, 놀랍습니다. 80척이나 되는 조공을 신라가 일본한테 바쳤답니다. 이에 고구려와, 자, 고구려 갑자기 나오네. 고구려. 이게 또 신기한 게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왕이라고 나오는데 신공황후는 지금 맥락상 신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신라를 쳐서 이긴 것도 이상할 뿐더러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갑자기 이제 고구려고 백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기록인 거죠. 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은 신라가 도적을 거두어, 그러니까 집문서 같은 걸 거두어서 일본국에 항복했다는 것을 듣고 몰래 그 군세를 엿보게 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영외로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위로부터는 길이 서번이라 일컫고, 서번 서쪽의 변방, 서쪽에 이제 번국 울타리라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내관가로 정하였다. 내관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제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른바 삼한이다. 황후가 신라에서 돌아왔다. 자,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신공황후가 갑자기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서쪽에 있는 보물이 많은 나라를 쳐라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건너가서 또 쳤어. 그 신라왕을 이겨서 신라한테 조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무시무시한 이제 원숭이들을 본 저기 북쪽에 있던 고구려하고 그다음 백제가, 그죠? 이것을 보고 엿보고, 자, 백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고구려의 경우에는 저기 북쪽에서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세상에 이걸 엿보고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에 있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외놈들의, 여러분들의, 그래 항복했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양파가 촉구한테 절하는 소리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튼 신공항우 쪽 기록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 쪽 기록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사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고려할 때, 그죠? 고려할 때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록들, 파편적인 기록들을 모아서 그걸 신공황후한테 이제 원구역 주듯이 줘서 신공황후가 그걸 다 한 것처럼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도 이제 번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위대한 일본 제국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한 이제 8세기경의 쪽발이들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맥락상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 그러면 어 일본 야마토 정권이요, 대화 정권이 제가 듣기로 여기 구주에 있던 제국들, 그러니까 나라들을 완전하게 이제 복속시킨 게 5, 6세기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5, 6세기. 그러니까 신공황후가 200년쯤이잖아요. 기원후 200년, 일본서기 말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구주 하나 제대로 평정 못한 새끼들이 어떻게 바다 건너에 조선을 치겠느냐, 그러니까 신라를 치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200년경이면요. 200년경이면 중국에는 삼국시대입니다. 그죠? 중국의 위초고 삼국시대고, 그리고 삼국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섹스하고 그럴 시기인데, 근데 우리가 제가 우리는 아니죠. 제가 일본 서기를 읽기 전 삼국지를 읽었잖아요. 근데 삼국지 위지에 보면은 오환동의 선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환동의 선비전, 삼국지 위지 중에 그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북방 민족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한 얘기도 놀랍게도 좀 나오는데, 근데 일본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웃긴 게 대화 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코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골에서 이 새끼들이 놀고 있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모르고 구주 지역에 나라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구주 지역에 왜 그 우리가 뭐 야마타이국 뭐 사마대국 그러잖아요. 사마대국의 여왕 비미오가 막 이 지역을 뭐 몇 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비미오가 맹주격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아마 북구주 일대 한정돼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기원 후, 그러니까 적어도 삼국시대가 적어도 중국의 삼국시대가 이제 기원 후 200년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 연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미호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비미호와 아니면은 신라 아니면은 가야 아니면 백제 사이에 교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대화 정권에서 비미호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화 정권 입장에서는 비미호를 부정하기 위해서 대화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천자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중국인들한테, 자기들만이 유일한 천황이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일본의 정통성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비미모라는 사람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구주 지역을 통일하고 거기 왕처럼 행세하네. 그러니까 되게 꼴값짜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비미호의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비미호와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그 다음에 가야 사이에 교류 기록들, 혹은 멀리 고구려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멀리 고구려까지 어떤 교류 기록들을 날조해서 일부러 이제 그 신공황후가 구주에 있다가 마침 또 중해천왕이 구주에서 또 죽었잖아, 그죠? 죽은 다음에 여기서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라를 쳐서 신라를 조진 것처럼 우리가 윤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년경에 저기 있던 실제적인 지배자는 비미호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주 지역은 한반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진 문명들이 이제 옛날부터 많이 교류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아마도. 결국 신공왕후는 구라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아무튼 요게 이제 위대하신 신공왕후의 영험하신 킹갓 엠페러, 킹갓 엠페 갓 엠페러 하면 이거 남성용이잖아. 여황제 그런 말도 있잖아. 엠페리스. 예, 제가 하마터면 이제 요 방송도 미투당할 뻔했네. 킹갓 엠페리스, 그 신공황후께서 이제 위대하신 신공황후께서 이제 위대한 경상도 놈들을 짓밟아 주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다만 확실한 거는 신공황후가 이제 신라를 조진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대화 정권이 그때 그럴 깜냥이 안 됐기 때문에. 비미호도 사실은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은, 비미호, 그러니까 삼국지에 이제 나오는 비미호 관련 기록들 있죠. 그 기록들도 보면은 구주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북구주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비미호가 그 중에서 짱짱이라고 하고, 다만 그 아래 몇 개국 10개 정도의 나라들이 병립하고 있다 라는 얘기만 있어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비미호가 북구주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고, 그 중에 제일 세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주 지역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에 만약에 신공항구가 아니라 그런 비미호가 신라를 공격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북구주 지역 하나 통일하지 못한 비미호가 어떻게 이제 멀리 있는 신라를 공격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리 좋게 봐줬자 서로 이제 뭐 남자 팔고 여자 팔고 그다음 또 뭐 배 팔고 삼배 팔고 대마초 팔고 뭐 그런 관계였겠지. 저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하늘고대사는 이렇게 족같은 게 뭐냐면은 사료들이 거의 안 남아 있어서, 일본에는 일본석이라는 책이라도 남아 있지만 고사기나,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말고는 뭐 거의 제대로 된 책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으면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상적으로 아마 요 얘기들을 메꿔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또 위대한 킹갓 엠페리스 신궁왕후께서 그 신라왕을 죽이지 않고 자비롭게 또 살려주셨답니다. 여기까지가 사만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2월 무술삭 신해 14일에 예전 천황 호모타노스 메라 미코토를 축자 츠쿠시에서 나왔다. 아마 이게 다음 천황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곳을 우미라고 부른다. 우미는 일본어로도 우미라고 읽는다네요. 여기서 나왔다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세주들이 좀 있는데, 그 일본석이 붙어 있는 세주들이 좀 있는, 세주들은 안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러분 직접 PDF를 보시든. 좀 세주들이 좀 기네 근데. 자, 군대를 따라갔던 표통남, 중통남, 저통남의 삼신이 황후에게 나의 황혼,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 세주 중에요. 세주 중에 보면은 그 우로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요 기록은 한번 여러분이, 전 안 읽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왕, 일단 본문에서는 신라왕 살려줬잖아. 근데 신라왕 그 세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신라왕을 죽이기도 하고만 또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신라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이게 열등감이었는지 뭐였는지 아무튼 그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주를 읽진 않겠습니다. 자, 군대를 따라갔던 표통남, 중통남, 저통남의 삼신이 황후에게 나의 황혼에게 혈문의 산전읍 야마다노무라에서 제사를 올려라 라고 가르쳤다. 산전읍, 혈문이라는 건 여기 학관 쪽을 얘기했죠. 네, 여기가 산전읍이랍니다. 가르쳤다. 그때 혈문직의 조상 천립과 진수련, 츠모리노 무라지의 조상 전상 견숭리에 다모미노스 쿠네는 황후에게 신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을 반드시 정해받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 천립을 황혼을 제사지대는 신주로 삼고 신사를 혈문의 산전읍에 세웠다. 신라를 친 다음에 신공황후 서정 원년입니다. 요게 왜냐면 중해 천왕이 죽은 해에 신라를 쳤으니까요. 그 해는 신공황후의 첫 해로 치지 않습니다. 자, 봄 2월에 황후는 군경 및 백료를 이끌고, 백료 뭐 그 신하들이겠죠, 혈문 풍포궁으로 옮겼다. 혈문 풍포궁은 뭐 여기 있는 요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관 쪽입니다. 하관 쪽. 자, 그리고 곧 천황의 유해를 받들고 해로를 통해 왕경으로 향했다. 이때 미판왕 카고사카노 미코와 이농왕 오시쿠마노 미코는 천황이 죽고 황후가 서쪽을 정벌했으며, 황자, 이게 나중에 응신천황입니다. 황자를 새로 낳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황후에게는 황자가 있고 군신이 모두 따른다. 반드시 함께 의논해 어린 주인을 세울 것이다. 우리들이 어찌 형으로서 아우를 쫓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이복형으로서 몰래 모의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천황을 위해 능을 만든다고 하고 파마 하리마에 가서 살릉을 적석 아카시에 세웠다. 파마라는 곳은 자 다시 일본 다시 이제 경도 쪽으로 돌아가는데 파마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신호 고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석이라는 것은 뭐 여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무튼 요쪽에다가 이제 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 담로도로 건너가 그 섬의 도를 옮겨와 만들었다. 담로도라는 거는 여기 아바지섬, 지금의 아바지섬이라고 하죠. 담로도 여기다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를 옮겨와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때 사람들에게 무기를 지니게 하고 황후를 기다렸다. 이에 견상군 이누 카미노키미의 선조 창견별 쿠라미와키와 길사 키시의 선조 50현모숙리에 이사 치노스쿠네가 함께 미판왕을 따랐다. 그래서 장군으로 삼아 동국에서 병사를 모으도록 했다. 동국이라는 것은 뭐 동국 관동지방을 의미하겠죠. 이에 미판왕과 인웅왕이 함께 토가노로 가서 사냥으로 전쟁의 승부를 점치면서 토아야는 어딜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판 어딘가라네요. 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맥락상 저는 대판으로 했습니다. 사냥하면서 전쟁의 승부를 점치면서 만약 일이 성공한다면 반드시 좋은 짐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두 왕은 각각 임시로 만든 재단이 있었다. 그런데 붉은 돼지가 갑자기 나와서 재단에 올라 미판왕을 물어 죽였다. 이에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인웅왕은 창견별에게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여기서는 적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후퇴 죽일 스미노에 주둔했다. 죽일이라는 것은 여기를 죽일이라 그런답니다. 이때 황후는 인웅왕이 군사를 일으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문해숙리에게 명령을 내려 황자를 데리고 우회 남해 쪽으로 나아가 기수문 키노쿠니오 미나토에 정박하도록 했다. 기수문이라는 것은 이건가? 요 강 하부 요 강 있죠. 요 강의 하구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데 근데 정확히 사실 잘 몰라서 대충 저기가 아니겠나 싶네. 자, 황후의 배는 곧바로 난파. 죄송합니다. 뭘 잘못 눌렀습니다. 황후의 배는 곧 잠깐만요. 네, 난파로 향했다. 난파라는 거는 대판 남부 지역에 있는 요 땅 전체를 이르는 말이래요. 네. 지리학적인 의미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다네요. 자, 나니하로 향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서 돌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무코노 미나토로 돌아가 점을 쳤다. 무고수문이라는 건 어디더라? 여기가 무고수문이군요. 자, 점을 쳤다. 그러자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가 나의 황혼을 황후 가까이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광전국 히로타노쿠니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광전국은 어딜까요? 여기가 광전국이라네요. 즉시 산배 근자의 딸 엽산원 하야마히메의 제사 지내게 했다. 또 치일 여존
와가 히루메노 미코토가 나는 활전 장협국 이코타노 나가와노 쿠니에 있고 싶다 라고 말하자 해상오십 현모 우나가미노 이사치에게 제사 지내게 했다. 요거는 신들입니다. 전부 다 신들. 활전 장협국은 어딜까요? 신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뭐 그런 얘기죠. 바로 여기네. 또한 4대 주존 코토시로 누시노 미코토가 나를 장전국 나가타노쿠니에 제사 지내라 라고 했으므로 엽산원의 동생 장원 나가히메에게 제사 지내게 했다. 장전국도 요 근처일 겁니다. 여기가 장전국이네요. 또 표통남, 중통남, 저통남 세 신이 나의 화혼을 마땅히 대진 오호츠의 정중창 누나쿠라의 장협 나가오에 모시도록 해라. 그곳에서 왕래하는 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오호츠라는 곳은 대진이라는 곳은 죽일 옆에 여기 아닌가? 여기네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교역로로서 되게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의 가르침대로 진좌하도록 하니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인홍왕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퇴각해 토도 우지에 가서 주둔했다. 토도라는 것은요, 토도 자 토도 여기 경도 쪽입니다. 토도에 가 여기가 토도입니다. 네, 토도에 가서 주둔했다. 황후는 남쪽 기이국 키노쿠니에 가서 태자를 일고 히타카에서 만났다. 그리고 군신과 인원에 마침내 인웅왕을 공격하고자 다시 소죽궁 시노노미야로 옮겼다. 자, 일단 황후는 그래서 이제 신들을 제자리에 놓고 여기 남쪽에서 황태자를, 얘가 태자죠, 태자를 데리고 그리고 소죽궁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소죽궁은 어디죠? 반랑우는 여기 있네. 소죽궁은 여기야. 네, 소죽궁으로 옮겼다. 자, 이때 낮이 밤처럼 어두워져서 많은 날이 지났다. 사람들이 항상 밤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황후가 기직 키노 아타이의 선조 풍이 토요미미에게 이 괴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한 노인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괴이한 일은 아두나비 아즈나히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아즈나히라는 거는 뭔지 모른다네요. 뭔지 모른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 두 신사의 축자를 함께 묻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축자라는 거는 아마 제사 지내는 뭔가인가 보죠. 제사 지내는 사람인가? 그래서 마을에 수소문해 보니 어떤 사람이 소죽의 축과 천야의 축은, 천야 아마노의 축은 사이가 좋은 친구였으나 소죽의 축이 병으로 죽었다. 천야의 축이 매우 울며 우리는 살아서 좋은 친구였다. 어째서 죽어서 무덤을 함께 할 수 없는가라고 하고 즉시 시신 옆에 엎드려 함께 자살하였다. 그래서 함께 묻었다.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축이라는 게 아마 신관 같은 거겠지. 소죽은 여기고요. 소죽 지역은 여기고 그 다음에 천야는 여기거든요. 요 지역 사이에 뭐 설화 같은 건가 보네요. 자, 즉시 묘를 열어보니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관을 다시 고쳐 각각 다른 곳에 묻었다. 그러자 햇빛이 빛나고 낮과 밤의 구별이 생겼다. 3월 병신삭 경자 5일에 문해숙녀와 화이신 와니노미의 조상 무진웅 다테 후르쿠마에게 명령을 내려 수만의 군사를 끌고 인웅왕을 치게 했다. 이때 문해숙녀 등은 정병을 골라 산배 야마시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토도에 이르러 강북 쪽에 주둔했다.
자, 그래서 결국 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산베라는 것은 야마시로라는 거는 여기 지역을 아마 의미하는 걸 텐데 산베대국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토도, 여기 토도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도에 이르러 강북쪽이 준우했다. 인웅왕은 군용에서 나와 싸우려고 했다. 이때 웅지응 쿠마노 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인웅왕 군사의 선봉이 되었다. 그때 그는 군사를 격려하라고 큰 소리로 노래했다. 먼 곳에 소나무가 듬성듬성 써있는 들판, 그 들판에서 우지천을 건너 우치천을 건너 규궁에 적시를 맞추어 귀인은 귀인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힘을 합쳐 자 싸우자 우리들은 내조신의 뱃속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을 리 없다. 자 싸우자 우리들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때 문의 숭례는 전군에게 모두 머리를 올려 묶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각자 예비한 활시를 머릿속에 숨기고 목도리를 차라라고 명했다. 드디어 문의 숭례는 황후의 명령을 받들어 인웅왕을 속여 나는 천하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어린 왕을 보호하여 군왕을 받들려고 할 뿐입니다. 어찌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디 함께 활시위를 끊고 무기를 버리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군왕은 제왕자리에 올라 그 지위를 안정시키고 베개를 높게 하여 오로지 만기를 총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모두 활시위를 끊고 칼을 풀어 강물에 던지도록 했다. 인웅왕은 속이는 말을 듣고 모든 군사에게 무기를 풀어 강물에 버리고 시위를 끊도록 했다. 그러자 문의 숭례는 개새끼네 이거. 정군에게 예비해둔 시위를 꺼내 다시 팔에 메고 진검을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너도록 했다. 인웅왕은 속은 것을 알고 창견별 50현모 숭례에게 나는 이미 속았다. 이제 여분의 무기도 없다.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점차 퇴각했다. 문의 숭례는 정병을 이끌고 쫓아가 봉판 아우사카에서 만나 격파했다. 그래서 이곳을 봉판이라 부른다. 자 여기서 싸웠습니다. 싸우고 봉판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퇴학해서 이제 그걸 추격해서 봉판에서 이겼다 했는데 봉판이라는 곳이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처 어딘가 고개 넘어가는 길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봉판이라 부른다. 군사들은 도망갔다. 판이라는 게 고개라는 의미거든요. 협협랑 사사나미의 율림 구루스에 이르러 많은 군사들을 참살했다. 자 계속 그렇게 추격해가고 있는데 율림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피가 흘러 율림에 가득 찼다. 이를 꺼려 지금까지 율림에서 나는 밤은 어소에 진상하지 않는다. 인웅왕은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50현모 숭례를 불러 노래했다. 자 그대 50현모 숭례여 내조신의 큰 칼에 맞아 고통받지 말고 논병아리처럼 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 곧 함께 뇌전 세타의 나루터에서 빠져 죽었다. 이때 문의 숭례가 노래했다. 뇌전은 여기입니다. 담해 아후미 바다의 뇌전의 나루터에서 잠수한 새가 보이지 않아 화가 난다. 여기 담해라는 건 여기 있는 큰 호수거든요. 네, 요걸 의미합니다. 비와호. 이게 일본어는 비와호고 우리 도금이 뭐냐? 비비호인가? 아 비파호군요. 이름이 특이하네. 자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수일이 지나자 토도하 우지가와에서 나왔다. 토도하라는 거는 요게 토도하거든요. 여기서 흘러 나온 그런 거겠지. 문의 숭례는 또 노래했다. 담해 바다의 뇌전의 나루터에서 잠긴 새가 전상 다나카미를 지나 토도하에서 잡혔다. 전상이라는 거는 여기 산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여기 빠진 시체가 여기를 지나가지고 토도에서 여기 강에서야 발견됐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겨울 10월 개삭 갑자 2일에 군신이 황후를 높여 황태호라고 했다.
이의 간지는 신사이다. 이해를 바로 섭정원년으로 했다. 2년 겨울 11월 정해삭 가보 8일에 천황을 한해국 카우치노쿠니의 장야릉 나가노노 미사자키의 장사 지냈다. 장야릉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요 근처 대판 쪽이죠. 요 근처가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 자, 3월입니다. 봄 3년입니다. 봄정월 병술삭 무자 3일에 예전별 황자 코무타와케노미코를 황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반녀 이와레를 도읍으로 삼았다. 요걸 이제 약행궁 와카사쿠라노미야라고 한다네요. 반녀 약행궁 찾아볼까? 네, 여기네요. 지금 앵정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사쿠라이시라는 게 있는데 요게 한자로 앵정이거든. 앵정. 아마 그래서 약행궁이라고 지었다 봅니다. 아무튼 요쪽에 수도를 옮겼다 하네요. 자, 5년입니다. 봄 3월 경묘삭 기유 7일에 신라왕이 오래사벌 모마리질지 부라모지 등을 보내 조공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다른 사람 모르겠고 모마리질지가요. 모마리질지가 바로 박재상으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박재상. 우리가 그 박재상이 이제 미사은을 구하러 일본에 왔다가 죽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건데 잘 아실 건데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상이 나왔다는 것은 미사은이 잡혀갔다는 역사적 연대하고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때 신라왕은 누구냐면은 누구이냐? 놀지왕인 거죠. 놀지왕. 놀지마립간인가? 예, 놀지왕이겠죠 아마. 근데 요게 그러면 기년으로는 언제냐? 대충 실제 연대로는 놀지왕 제위가 417년에서 457년이거든요. 대략 한 420, 30년대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신공황후의 제위는 일본서기를 믿는다 그러면 기원 후 200년쯤이니까 사실은 말이 되게 많이 안 맞는 거죠. 일단은 그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질이라는 게 여기서 인질이겠죠, 그죠? 인질이 되었던 미질 허지버란, 요게 그 미사은을 데려오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허지버란에게, 그러니까 미사은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도록 했다. 사자 오래사벌 모마리 질지 그 박재상 등이 저에게 우리 왕은 허지버란이 오래 돌아오지 않으므로, 미사은이 오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처자를 모두 관노로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잠시 본국에 돌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태후가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갈성습 진원 카츠라키노 소츠비코를 함께 보냈다. 자, 대마 스시마에 이르러, 대마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질로 풀려나서 미사은이 대마도까지 왔답니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서해 사히노우미의 항구에서 묵었는데, 그 서해라는 게 이제 요 지역 그 대마도 북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라고 부른다네요. 뭐 대충 뭐 항구라 그러면 요 근처 어디겠죠, 그죠? 묵었는데 그때 신라의 사자 못마리질지들이 요게 박재상이겠죠. 박재상이 몰래 빼야 뱃사공을 나누어 미질한기 위산을 태우고 신라로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미질허지 아닌가? 근데 미질허지에 침상에 놓고, 미사한에 침상에 놓고 거짓으로 병에 걸린 척하여 습진원에게 미질허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간다 라고 했다. 습진언, 1 0 0 0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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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원,
습진은 사람을 보내 병자를 보게 했다.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의 사신 3명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다. 이때 신라로 가서 도비진의 진을 치고, 도비진이라는 거는 부산의 다대포를 의미합니다. 여기 다대포, 지금의 우리 다대포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도비진의 진을 치고 초라성을 함락하고 돌아왔다. 초라성이라는 거는요, 여기 양산, 그러니까 그 경남에 있는 양산시 아시죠? 그죠? 부산 북쪽에 있는 고기를 의미하는데, 여기를 함락시키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고대의 그 신라하고 이제 그 요 남쪽에 있던 가야하고 통하는 되게 이제 중요한 길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때 포로들은 지금의 상원, 구하하라, 좌미, 사비, 고궁, 타카미야, 인해, 오시누미 등 내읍의 한인들의 시조이다. 상원이 어디냐면은, 상원 이 여기네요. 아무튼 그 어디에요? 대화 안에, 대화 안에 이제 그 뭐 각 지역에다가 이제 모아놨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그 지금 그때로 치면은 아마 경남 지역에는 가야 제국들이 이제 꽉 차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 가야 제국이 이제 족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외놈들한테 그렇게 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13년입니다. 13년 봄 2월에 정사삭 갑자 8일에 문해숙리에게 태자를 따라 강록 츠누가의 사반대신 케이노 호미카미를 참비하도록 했다. 이후 17일에 태자가 강록에서 돌아왔다. 이날에 황태호는 태자를 위하여 대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강록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라네요. 음, 왜 여기까지 갔을까? 자, 이날에 황태호는 태자를 위해 대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황태호가 잔을 들고 태자의 장수를 기원하며 노래했다. 이 신주 구시는 내가 만든 술이 아니다. 신주의 수장으로 상세의 나라에 사는 소신 스쿠나미 카미가 미친 듯이 춤추다가 빚어 천황에게 헌상이 온 술이다. 남기지 말고 마셔라. 문해숙례가 태자를 대신해 답가를 올렸다. 이 신주를 빚은 사람은 그 북을 절구처럼 세우고 노래하면서 빚었기 때문인가. 신주에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운 맛이여. 39년 이의 간지는 기미이다. 여기 세주가 좀 있는데요. 요 세주라는 게 삼국지하고 관련된 기록들이 세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안 읽으니까 여러분이 좀 PDF 파일을 구해서 그냥 요거 바로 이제 동북아 재단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40년에도 있고요. 43년, 그다음 43년까지 쭉 세주들이 있어서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들이 잠깐씩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비미호하고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 46년입니다. 봄 3월 을해삭 1일에 사마숭례를 탁순국에 파견했다. 사마숭례라는 거는 시마노스쿠네랍니다. 시마노스쿠네. 근데 이게 탁순국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대구 쪽에 있단 말도 있고, 칠원, 의령, 창원 뭐 이렇게 그 요 경남 일대에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의령 쪽으로, 의령하고 함안 근처로 이렇게 비정을 했습니다. 일단 찍어놨어요. 자, 여기가 탁순국입니다. 여기.
자, 탁순왕 맑음 한기가 사마숭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갑자년 7월 중에 백제인 구적, 미주류, 막고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왕은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귀국에 조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왕은 반드시 군왕에게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왕이 구저 등에게 본디 동쪽에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지만 아직 왕래한 적이 없어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거칠어 큰 배를 타고서야 겨우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길이 있다고 해도 어찌 능히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구저 등이 그러면 지금 당장을 건너갈 수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선박을 준비한 다음 왕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또한 만약 귀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알려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이내 돌아갔다. 사마숭리는 곧바로 겸인, 이파이, 니하야와 탁순인, 과고 두 명을 백제국에 파견해 그 왕을 위로했다. 탁순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탁순의 왕이 백제가 니들하고 통교하고 싶다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줬다네요. 자, 그때 백제 초고왕은 매우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했다. 여기서 백제 초고왕이라는 것은 근초고왕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다. 근초고왕.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백제 13대인데요. 13대. 근데 백제에 보면 근데 이제 삼국사기 백제공기 보면 다섯 번째 왕이 이제 초고왕이라 가지고 혹시나 이제 초고왕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근초고왕이라고 하네요. 뒤에 기록들을 보면 아마 근초고왕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근초고왕은 매우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때 오색 체견 각 한 필과 각궁전 그리고 철정 40매를 이파이에게 선물하였다. 요거 전부 다 아마 보물들이겠죠. 게다가 다시 보물 창고를 열어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진귀한 보물들이 많다. 귀국에 조공하고자 해도 조공이란다. 세상에 씨발. 길을 알지 못하여 뜻이 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자에게 부탁해 공부를 계속 바치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파이는 그 일을 맡아 돌아가 지마숭리에게 보고했다. 지마숭리는 탁순에서 돌아왔다. 요게 몇 년도 기록이죠? 요게 여기 46년 기록이거든요. 바로 이어집니다. 46년. 자, 47년입니다. 여름 4월에 백제왕은 요 근초고왕이겠죠. 아, 근데 근초고왕이 언제 왕이냐면요, 여러분 그걸 까먹을 뻔했는데 근초고왕이 대략 300년쯤에 왕이거든요. 근초고왕 제위가 350년, 346년에서 375년이에요. 근데 아까 미사은 나왔던 눌지왕은 또 언제 사람이냐? 400년 넘은 거 아닌가? 아, 제위 기간이 417년에서 458년이죠. 말이 안 맞죠, 그죠? 미사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사은 이야기하고 근초고왕 이야기가 같은 신궁왕후조에 나오는데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박재상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400년이 넘어서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럼 도대체 이제 왜 한 100년 전쯤에 근초고왕 이야기가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느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기록들을 파편화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신공왕한테 이제 몰빵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저는. 자, 근초고왕은 여름 4월에 구저, 미주류, 막고를 보내 조공하도록 했다. 그때 신라국의 조사도 이것도 조공하는 뭐 사신 그런 거겠죠.
조서도 구저와 함께 왔다. 이때 황태우와 태자, 예전 별존, 호모타와케노 미코토는 크게 기뻐하며 선왕이 바라고 계셨던 나라 사람이 지금 내조했다. 천황을 뵙지 못한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라고 하자 군신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미친놈들. 그리고는 두 나라의 공물을 검교하였다. 검교. 비교해봤다 그런 말인가? 이에 신라의 공물은 진귀한 것이 실로 많았지만 백제의 공물은 적고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구저 등에게 백제의 공물이 신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신들은 길을 잃어 사비 신라에 이르렀는데 신라인이 저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저 등은 하늘을 향해 저주했습니다. 신라인은 그 저주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물을 빼앗아 자기 나라의 공물로 대신하고 신라의 천한 물건으로 신의 나라의 공물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만약 이 사건을 누설하면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조 등은 두려워서 이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천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천조라는 건 여기를 일본을 얘기하겠죠. 라고 대답하였다. 사비신라라 그랬는데 사비가 어디더라? 사비가 어디더라? 잠깐만요. 사비라는 게 여기도 이제 양산 지역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땅으로 오다가 아마 여기서 삥 뜯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때 황태우와 예전 별조는 신라의 사자를 꾸짖고 천신에게 누구를 백제에 파견해 장차 사건의 진위를 검사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누구를 신라에 보내 그 죄를 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 이때 천신이 문해숙리에게 그 일을 의논하도록 해라. 그리고 천옹장언 치쿠 마나가히코를 사자로 삼으면 마땅히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예, 천홍장언은 신라에 파견해 백제의 헌상물을 함부로 바꾼 것을 꾸짖었다. 49년입니다. 봄 3월에 황전별, 아라타와케, 녹야별, 카가와케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해 바다를 건너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자, 또 갑자기 원정을 합니다. 바다 건너와가지고 탁순이 아까 여기라 그랬죠, 그죠? 탁순국이를 신라를 공격하라 했답니다. 탁순국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 여기가 일본하고 교류가 되게 많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400개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00개로라는 거는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곧 목라근자 사사노괴에게 명하여 목라근자는 백제 장군입니다.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해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평정했다. 여기 나오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요 경남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경남 서부 일대겠네요. 경남 서부 일대 아니면은 경북 서부 일대. 가라라는 게 이제 고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7나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가라는 김해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다래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고해진이라 그랬는데 고해진이라는 거는 좀 갑자기 생뚱맞아요. 전라도 뭐 경상도 서쪽에서 논다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갑자기 여기 전남으로 가가지고 전남 저 끝으로 가가지고 강진 쪽입니다. 강진 해남 쪽이 이제 고해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를 백제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자, 이에 백제왕 근초고겠죠. 근초고왕이겠죠. 근초고왕과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내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요건 어딘지 모릅니다. 이때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녹야별 등은 함께 의류천에 모였다. 의류천이라는 거는 주류성을 의미하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 부안에 있는 그 위금암산성이 아닐까 뭐 추측을 한답니다. 뭐 주류성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대요. 자, 서로 보면 기뻐하며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천홍 장원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에 올라 맹약했다. 그리고 다시 오사산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벽지산하고 고사산은 전부 다 이제 김제하고 그 다음에 정읍 근처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 천추만세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라 칭하며 해마다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했다. 백제가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청홍장원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딸려서 보냈다. 잠시만요. 자, 50년입니다. 여름 5월에 잠깐만요. 일단 요까지 끊고 얘기를 좀 해볼 게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그 근초고왕대 백제가 이제 마한 남부 지역을 전부 다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신빙성 있는 말인가 라고 난 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삼국사기에 당연히 그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삼국사기에 찾아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근초고왕에 보면은 근초고왕이 이제 고구려하고 그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그래서 평양성도 치고 고국원왕도 잡아 죽이고 아무튼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사실은 그 이 남부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근초고왕이 진짜로 마한 전역을 먹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 온조왕 당시에 이제 마한을 멸망시켰다 그러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멸망이라는 게 지금 멸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마한 정권들은 먹었을 텐데, 근데 요 남부 지역에 있던 마한들은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 반독립국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백제에 완전히 확실하게 복속시킨 게 만약 근초고왕 때라면은 그게 삼국 사기든 어디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상유사에도 없고. 찾아보니까 일본 서기에 이제 방금 나온 요 기록들 있죠. 일본 서기에 요 지역을 정복하고 다녔다, 아니면 여기서 뭐 회맹했다, 그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도 근초고왕 당시에 이제 요 지역을 백제가 먹은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본 서기에만 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기록의 신빙성을 우리가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서기 자체가 좀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신공황후가 신공황후가 이제 원정군을 보내가지고 그 어딥니까, 가야 요 지역에 있는 7나라를 병탄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남 해남 강진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뭐 이걸 정복해가지고 백제한테 넘겨줬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당연히 믿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믿는 게, 만약에 일본 서기의 기록이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만 빼고 다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제 누군가가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을 병탄했다는 거라면은 아마도 그게 아마 근초고왕이 아닐까. 근초고왕이 예를 들면 요 지역에 있는 가야 제국들을 이제 병탄하고, 그리고 여기 전라도 남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까지 내려가가지고 확실하게 먹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기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 일본도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주도적인 역할을 아마 백제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가지고 백제가 그
뭐예요? 무슨 일본의 이제 서번이라든지 뭐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속국이라든지 그렇게 윤색하고 날조한 게 아마 일본석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진실은 알 수 없지. 진실은 알 수 없는데 뭐 확실한 건 어쨌건 일본이 여기를 그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진 않았을 것이다. 탁순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탁순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여기 어딨냐? 네, 탁순국 여기 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서로 통교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탁순국에다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니까. 사자를 보내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밀레이트도 한국에 사자 보낼 수 있어요. 정복할 수는 없지만. 군사적으로 일본이 요 지역에 있는 가야 7국을 병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일본이 요 지역에 있는 가야 7국하고 이제 교류 관계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백제가 요 지역을 먹었다, 요 지역을 먹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복속시켰거나라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거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그런 식의 기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좀 읽고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그 각주에 보면 동북아 재단 그 PDF 파일 각주에 보면 훨씬 이제 다채롭고 그다음 훨씬 이제 많은 학설들이 소개돼 있으니까 그걸 많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50년입니다. 여름 5월에 천홍장원, 구조 등이 백제에서 돌아왔다. 이에 황태우는 기쁘게 맞이하며 구조에게 바다 서쪽에 여러 한을 이미 너희 나라에게 주었다. 씨발 미친놈들. 여러 한,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어딥니까, 여기 요 지역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지? 너희에게 주었대. 미친놈들. 지금은 또 무슨 일로 빈번하게 오느냐라고 물었다. 구조등이 천주의 큰 은택은 멀리 폐읍에까지 미치니 우리 왕이 매우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근초왕이겠죠,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어 돌아가는 사진편에 다시 정성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만세에 이를지라도 어느 해인들 조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황태우는 칙을 내려 너의 말이 훌륭하도다. 이것은 짐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다사성을 더해 주고 왕래하는 길에 역으로 삼도록 했다. 다사성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하동입니다. 하동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다사성을 백제한테 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백제가 이때 다사성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현실적으로 다사성을 먹고 있을 만한 잽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대국 하나 그러니까 구주 지역 하나 평정하지 못한 새끼들이 어디 바다 밖으로 기 나온 자인 거예요. 어쩌면은 추룬 지역이나 아니면 요 지역에 있던 다른 정권들의 다른 일본의 이제 다른 지역 정권들이 이제 가야 지역하고 이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윤색해서 이제 야마토 정권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칠지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또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자, 51년 봄 3월에 백제왕은 다시 구절을 보내 조공했다. 이때 황태우는 태자와 문해숙리에게 짐이 친히 교류하는 백제국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완호, 진물은 보물이겠죠 뭐. 우리나라에 일찍 없었던 것인데 해를 거르지 않고 항상 와서 공물로 바치고 있다. 짐은 그 정성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 짐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터의 은혜를 베풀도록 하라 라고 명하였다. 그의 천홍장원을 구조 등에게 딸려서 백제국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더 큰 은혜를 내리며 짐은 신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으로 길을 열고 바다의 서쪽을 평정해 백제국에게 하사했다. 이제 다시 두텁게 우호를 맺고 영원히 총애하여 상을 내린다라고 했다. 이때 백제왕 부자는 그 근초고왕 부자겠죠. 함께 이마를 땅에 대고
귀국에 큰 은혜는 천지보다 무겁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다시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왕이 위에 있어서 해와달처럼 밝고 지금 신이 그 아래에서 산악과 같이 경고합니다. 영원히 서본으로서 결코 두 마음을 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야, 무섭다. 일진이다, 일진. 52년 가을 9월 정묘삭 병자 10일에 구조등이 천웅장원을 따라왔다. 이때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비롯해 여러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그리고 신국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그 수원은 공라철산입니다. 너무 멀어서 7일 동안 가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에 철을 얻었으니 영원토록 성조에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칠지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칠지도에 적혀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칠지도는요, 그 뭐예요, 위대하신 이제 쪽발이들에게 우리가 바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말이 적혀있냐, 태화 태머 4년 11월 16일 병오일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시발놈들아, 제후국의 왕. 자, 앞면이고 뒷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가 귀하게 성음으로 태어났다. 그런 까닭에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백제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죠? 왕세자가 태어났는데 이게 되게 귀한 거라서 생각해보니까 백제놈이, 야, 요즘 이제 외놈들이 우리한테 고분고분 잘 하네, 얘들한테 좀 나눠줘 볼까 하면서 제후국에게 나눠줄만 하니까 제후국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보고 멀리 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칠제도가. 근데 그걸 보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꼬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신국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그 수원은 공라철산입니다. 너무 멀어 7일 동안 가도. 그 물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에 철을 얻으니 영원토록 성조 위대한 당신 왕조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위대한 당신 왕조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죠, 씨발. 자, 백제왕이 손자 침류왕에게, 그리고 공라철산이라 그랬는데, 공라라는 게 이제 충청도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 북쪽에 황해도 곡산구운을 의미한다, 아니면 전라도의 곡성을 의미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황해도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백제가 평양을 털 정도로 북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 지역으로 비정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세하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백제왕이 손자 침류왕에게, 백제왕은 근초왕이겠죠. 지금 내가 교류하고 있는 바다 동쪽의 귀국은 하늘에 계시하여 세운 나라이다. 그러므로 천은을 베풀어 바다 서쪽을 나누어 나에게 주니 나라의 깃들이 영원히 견고해졌다. 너도 마땅히 우호를 잘 닦아 토물을 모아 공물을 끊임없이 바친다면 죽어도 무슨 한이 남겠느냐라고 일러두었다. 이후 매년 끊임없이 조공하였다. 자, 55년입니다. 55년에 백제 초고왕,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죽었다. 요게 375년입니다. 375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신공황후 섭정 55년에서 두 간지 내려야 37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5, 그러니까 그 두 간지니까 이제 120년이죠. 1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56년에 백제 왕자 귀수가 왕위에 올랐다. 요게 바로 이제 근구수왕입니다. 근구수왕. 자,
자, 62년에 신라가 조공에 오지 않았다. 그의 습진원을 파견해 신라를 치도록 했다. 요 다음에 이제 세 주로 백제기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일본서기 그게 좀 되게 좀 훨씬 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일본서기에서 그 일본이 이제 그 누굽니까 백제를 신라를 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백제가 신라를 친 거를 그렇게 윤색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백제는 일본의 영원한 롤모델이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자의적은 이건 좀 이제 많이 자의적으로 나온 거죠. 뭐, 뭐 위대한 역사학자님들이 많이 밝혀놓으셨겠지 뭐. 자, 64년입니다. 백제국 귀수왕, 근구수왕이겠죠? 죽었다. 왕자 침류왕이 왕에 올랐다. 65년입니다. 백제 침류왕이 죽었다. 왜 이래? 왕자 아화는 나이가 어렸다. 숙부 진사가 찬탈의 왕이 되었다. 자, 66년입니다. 이때는 세 주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69년입니다. 여름 4월 신유삭 정축 17일에 황태호가 치행궁에서 죽었다. 이때 나이가 100살이었다네요. 자, 치행궁이라는 게 아까 요게 그 사쿠라이시에 있던 앵정시에 있던 여기 잠깐 여기가 아닌데 잠깐 미안합니다. 야갱궁이라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다른 이름이 치행궁이라네요. 자, 겨울 10월 무삭 임신 15일에 협성 순열릉 사키노 타타나미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이날 황태호를 추존해 기장 조키존 오키나가 타라시 히메노 미코토라고 하였다. 이해간지는 기축이다. 자, 여기까지가 신공황후인데 신공황후인데 여러가지 지금 읽으면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아까 좀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백제는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를 칠 능력이 없었다. 두 번째로 아마도 그 가야 제국들하고 신궁왕후 사이에 뭐 전쟁이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실제 했다면은 야마토 정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구주에 있던 사마대국 같은 그런 나라들과의 전쟁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마대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구주 지역을 통일한 나라도 아닐 뿐더러 아마도 거기도 이제 느슨한 연맹왕국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삼국지에 나온 기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일본의 여러 나라들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제 한반도 남부 특히 이제 경남 남서부에 있는 가야 제국들을 병합하기에는 힘이 많이 딸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신빙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백제가 공격한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리고 백제가 일본의 이제 번인 것처럼 울타리인 것처럼 백제가 이제 막 종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는 정반대였을 것이고 그 확실한 증거 정말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제 근초광이 그 외놈들한테 준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뭐 속국이든 뭐든 간에 항상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신라는 항상 적대적인 나라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신라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이제 그냥 신라와 관계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제 그러니까 영원한 이제 롤모델인 백제의 적성국이 제1의 적성국인 고구려지 제2의 적성국인 이 신라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나쁘게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일단 요렇게 이제 대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유명한 신공황후기를 다 읽었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음 분기로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